분쇄도를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도 많고요. 그런데 분쇄도의 답이라는 게 원두의 종류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걸 매번 답해드린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쇄도 잡는 방법을 아예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분쇄도를 잡는 방법을 몰라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닐 거예요. 그 분쇄도 잡는 과정에서 온도 낭비가 발생하니까 그 실패 과정을 겪고 싶지 않아서 분쇄도를 물어보는 걸 겁니다 라는 댓글이 달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맞겠는데? 그래, 비싼 온두를 샀는데 분쇄도 잡는데 써버린다. 저도 좀 아까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상황별로 제대로 된 분쇄도 수치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훅 들어와 버린 거죠. 근데 막상 또 이 작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적정 분쇄도를 묻는 사람의 목적이 진짜 분쇄도 수치를 알고 싶은 게 목적인 걸까? 아니지. 적정 분쇄도를 묻는 사람의 목적은 더 맛있는 커피 한 잔인 거지 분쇄도의 숫자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분쇄도만으로 커피가 맛있어지나? 이것도 아니지. 맛있는 커피가 안 되지. 그 분쇄도에 맞는 물 온도도 맞춰야 되고 원두랑 물의 비율도 맞춰야 하는데 그냥 이참에 분쇄도에 맞는 물 온도부터 원두량 이런 것들을 완벽에 가깝게 레시피를 정리를 해버려야겠다 라는 욕심이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누구나 만족시킬 만한 레시피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까지 알려진 레시피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약배전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방법은 배워가시게 될 거예요. 자, 막상 이번 기획을 시작하자마자 진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욕 안 먹게 제대로 만들 수 있겠지? 이런 욕심과 함께 이 부담감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떨고 있냐? 일단 저는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알려진 약배전 레시피들부터 쭉 한번 훑어본 거죠. 진짜 어떤 레시피는 상당히 참신했어요. 논리적이기도 하고요. 나랑 다르기는 한데 저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편을 보니까 앞에서 본 영상과 같은 원리인데 반대 해석을 내놓네. 그러니까 추출 레시피 자체도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들어보면 그것도 말이 되고요. 맛을 봐도 실제로 봐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약배전 에스프레소는 온도를 높여야 한다. 두 번째, 아니 온도는 중요치 않아. 좀 더 가늘게 분쇄하는 게 훨씬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아니야. 가늘게 분쇄하면 안 돼. 굵게 분쇄해서 콸콸콸 추출하는 게 훨씬 주시한 게 요즘 스타일에 맞아. 그게 맛있어. 보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적어도 교집합도 생기고 정리가 되기 시작해야 하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관의 이야기들이 난무를 하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야, 이거 헷갈리겠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서 레시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블로그랑 카페에 있는 것도 쭉 살펴봤는데 크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레시피에 대한 간접 경험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논리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본 레시피들은 그냥 일단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의 약배전 레시피를 잡기 위한 설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설계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야 처음 커피를 시작하거나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뭔가 정리된 느낌을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커피 맛을 저렇게 잡는 거구나 가 된다는 거죠. 이게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세이브가 될 겁니다. 자, 커피 맛을 변화시키는 우선순위. 우선 커피 맛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단연코 원두입니다. 80% 정도를 차지하죠. 원재료의 생도가 50% 정도, 로스팅이 30% 정도. 성도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같은 생도라고 하더라도 로스터리 샵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죠. 그리고 나머지 20%가 추출 방법이나 커피 도구들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하지만 고작 20%라는 비율만 보고 추출 방법은 커피 맛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이런 크게 잘못된 말입니다. 이 20%라는 구간에서도 추출 변수에 따라서 엄청나게 맛있어지기도 하고요, 못 마실 커피가 돼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두를 바꾸는 것에 비해서 맛차이가 적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원두 찾는 데만 신경을 써 추출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건 잘못된 말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그랬었나? 여기서 추출 변수만 딱 떼놓고 보면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분쇄도, 온도, 물과 커피가 닿는 시간, 그리고 물과 커피의 비율,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요게 간단한 건데 진짜 제일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분쇄도를 가늘게 하면, 물 온도를 높이면, 물과 커피가 닿아 있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온도의 양이 많아지면 커피는 진해집니다. 반대로 하면 커피는 연해지고요. 그런데 여기 이 변수만 가지고 커피를 맛있게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진해지거나 연해지는 건 똑같은데 다른 맛으로 진해지거나 연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였을 경우 어떤 맛으로 진해지는지, 분쇄도를 가늘게 하면 어떤 맛이 진해지는지 등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장단컨대 이번 영상 진짜 귀합니다. 제가 필요해서 찾아보다가 아무리 찾아도 정리해 놓은 게 없어서 이거 찾아볼 시간에 그냥 직접 테스트해보고 내가 정리를 해버리자 하고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딴 데서는 이런 영상을 찾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사용할 원두는 에디오피아 문타샤라는 커피로 내추럴 프로세싱이 된 커피고요. 최고의 생두를 꼽는 COE 평가에서 최근 우승을 싹쓸이하고 있는 정말 좋은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집에서 분쇄도를 잡으면 온도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 문타샤의 맛 특징은 로스팅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몽, 오렌지, 복숭아 그리고 자스민 꽃향기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올라오는 원두입니다. 약배전 원두는 쉽게 이야기해서 커피를 약하게 볶아놓은 거예요. 강배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생두가 가진 개성이 강하게 살아있고요. 쓴맛은 약하고 산미, 신맛은 더 강한 특징을 보여주는 배전도입니다. 쓴맛이나 신맛이 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약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건 적정선이란 게 있고, 커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준의 적정 강도의 이 범위가 당연히 있습니다. 결국 취향이라는 것도 이 적정 범위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약배전 원두를 사용한 추출은 강배전 원두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채널링도 심하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맛의 편차도 크게 벌어지는 게 바로 약배전 원두를 활용한 에스프레소 추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험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부분이 지루하신 분들은 바로 실험 단계로 건너뛰기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총 4번의 실험을 할 건데요. 우선 디폴트 레시피를 하나를 정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험은 분쇄도만 바꿔가면서 맛을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맛을 찾을 겁니다. 두 번째 실험은 물 온도만 바꿔가면서 맛을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은 물과 커피의 비율을 바꿔가면서 맛을 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험은 이 세 실험에서 최고 좋은 맛을 보여준 레시피들끼리 또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뽑힌 저 레시피를 토대로 다시 레시피를 다듬어서 정리된 상태의 최종 레시피를 드릴 거예요. 이 방식이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쓰다고 느낀다거나 이 커피가 신데 연하다, 풋내 난다, 개성을 더 살리고 싶다 등등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 온도를 건드는 게 나은지, 분쇄도를 건드는 게 나은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베스트인지를 직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자, 디폴트 레시피, 일단 로스팅한 지 일주일 된 온두 20g을 사용하고요. 추출 온도는 92도, 에소 추출량은 50ml, 분쇄도는 50ml를 추출하는 시간이 36초가 걸리는 분쇄도예요. 자, 먼저 분쇄도부터 건드려 볼 건데요. 굵은 분쇄도는 추출 시간 26초가 걸리는 분쇄도, 보통은 36초, 그리고 가는 분쇄도는 추출 시간이 42초가 걸리게끔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뒤에 적정 농도의 커피를 찾기 위해서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물 5배수, 6배수를 희석시켜 놓고 맛의 차이와 변화 방향성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온도는 85도, 98도로 커피를 내려서 맛 비교 특징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맛을 보여주는 추출 온도의 레시피가 다음 파이널 라운드 4번째 테스트에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실험을 설계하면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로템 레시피라고. 로우 템퍼레이처 레시피를 줄인 건데요. 저온 드립을 말하는 거거든요. 40에서 50도의 극단적인 저온으로 커피를 내렸을 때 맛에서 이익이 되는 그런 온도들이 있는 걸 제가 이제 드립에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공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터 추출에서도 저런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머신들이 85도보다 더 낮은 추출 온도를 지원하지를 않더라고요. 혹시 이런 게 되는 머신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테스트는 물과 원두의 비율을 다르게 했을 때 달라지는 결과를 확인해보는 테스트인데요. 에소 추출 40ml, 60ml를 내려서 맛을 비교해 볼 겁니다. 특징도 살펴보고요. 더 좋은 맛을 보여주는 커피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20g 온두로 에소 40ml만 내린 게 온두양이 더 들어간다, 20g 온두로 에소를 60ml까지 내린 게 온두양이 덜 들어간다 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쇄도에서 가장 좋았던 커피, 온도에서 가장 좋았던 커피, 원두 비율에서 가장 좋았던 커피들을 각기 추출해서 맛을 비교해 본 뒤에 셋 중에서
가장 괜찮은 에소를 고를 겁니다. 그리고 그 에소를 좀 더 다듬어서 최종 레시피를 알려드릴 겁니다. 저희가 정한 좋은 커피와 나쁜 커피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좋은 맛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긴 해요, 이번 테스트에서. 하지만 부정적인 맛이 보일 때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효치가 있거나 떫은 맛, 지저분한 맛, 탄맛, 콩, 비린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향이나 맛이 강하면 더 좋은 맛이 있더라도 중간에 탈락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 레시피가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저한테는 부정적이어서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 레시피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또는 취향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과정을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본인에게 알맞는 레시피를 찾을 수 있는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세도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선 가장 가는 부세도인 50ml 추출입니다. 42초 걸렸고요. 자, 희석하는 물은 에소 50ml에 5배수인 250ml, 6배수인 300ml를 희석시킨 뒤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서 맛을 볼 겁니다. 자, 일단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너무 맛있습니다. 길어지면 좀 써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쓴맛은 적었긴 했어요. 이제 자몽의 단맛, 자몽의 향미. 복숭아스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일단 6배수로 물을 희석시킨 문타자는 이 생도가 가진 개성이죠. 자몽, 복숭아의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5배수 커피는 약간 좀 양맛이 살짝 좀 씁쓸한 게 있었던 것 같고, 감기 물약 중에 이렇게 과일맛 나는 감기 물약이 있거든. 먹고 나면은 입안에 남는 느낌이 좀 텁텁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씁쓸한 느낌도 동시에 느껴져가지고 조금 아쉽다. 그리고 가늘게 분쇄했을 때 거친 텍스처가 있거든요. 볏짚이라든지 지푸레기 같은 뉘앙스예요. 이거 싫어요. 6배수. 너는? 저는 개인적으로 5배수요. 저는 6배수가 저는 6배수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도 뭐 감기약이라면 기분상 별로 안 좋잖아. 그리고 농도도 난 6배수가 좀 더 맞는 것 같았어, 내 입에는. 6배수 윈. 다음은 중간 분쇄도인 50ml 추출 36초입니다. 자, 앞에 커피랑 비교해서 맛있다. 넌 아까부터 맛있다. 맛있다. 더 맛있다. 더 맛있다. 근데 자몽이라는 과일은 약간 떫은 느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과일이거든요. 주제는 퓨어 스펙 오렌지라고 있거든요. 뭔지 모르게 달아졌어요. 저도 잘 달아졌어요. 아, 그래? 저도 약간 다르게 느껴요. 좀 더 개성이 더 잘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좀 떫은 맛이 살짝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물복숭아? 복숭아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자, 앞선 테스트에 비해서 분쇄도를 조금만 굵게 했더니 물을 5배수 섞든 6배수를 섞든 자몽의 쓴맛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때문에 자몽에서 오렌지의 뉘앙스로 맛이 이동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복숭아나 살구스러운 느낌도 소폭 늘었었고요. 다만 이 중간 분쇄도에서는 6배수 희석이 낫냐 5배수 희석이 낫냐 이런 찬반이 좀 갈렸었는데요. 다 666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나는 5배수가 좋거든. 얘는 진짜 진한 거 좋아하나 보다. 불편한 맛이 싹 없어지니까 5배수가 낫네. 한 표, 나 한 표. 그리고 니네들 반표. 이쪽에 올라가겠네. 부정선.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5배수를 선택한 친구들은 5배수가 좀 더 커피스럽고 6배수는 약간 커피와 차 사이에 이 모호한 농도이기 때문에 그냥 5배수를 선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배수를 선택한 친구들은 우리는 커피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진하면은 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더 대중적인 시선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마시기 편한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6배수가 좀 더 좋다. 6배수. 그래서 평균적인 만족도가 높은 6배수로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0ml를 추출 시간 25초에 분쇄도로 내렸는데요. 지금 분쇄도가 굵어질수록 좀 더 프루티하고 주시해지고 더 프루티해질까? 되게 궁금해진다. 야, 근데 생각하고 좀 다르긴 하네. 올라온다. 올라옵니다. 자, 일단 별로다잉. 맞지? 별로다잉, 맞지? 분쇄도를 굵게 해서 5배수, 6배수 어땠었어? 일단은 과육스러움이 상당히 감소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후에 따라오는 좀 안 좋은 맛이 있어요. 뭔가 약간 삶은 땅콩 껍질 같은 생콩 향이 마시자마자 윽 하면서 약간 좀 표정이 일그러지는. 생콩 향이 나다. 둘 다 별로다. 저는 5배수가 좀 더 싫었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내가 들어보니까 차악을 선택하는 게임이네, 이번 거는. 가장 굵은 분쇄도죠. 요거는 별로였어요. 뭐 5배수든 6배수든 저희 팀이 너무 싫어하는 그 덜 익은 콩에서 나는 맛, 풋콩의 향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커피가 식을수록 이 뉘앙스가 강해져서 앞에 두 다른 분쇄도의 커피와는 확연한 퀄리티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얘네들은 빠지겠다. 가는 분쇄도 6배수, 그 다음에 적정 분쇄도 6배수.
둘 중에서 뭐가 나은지 다시 한번 맛보고 결정 짓자. 끝. 길게 추출된 게 쿨하게 향이 있네요. 아, 식으니까 좀 느껴진다 그러고. 시간이 좀 느껴져. 적정 분쇄도, 가는 분쇄도. 하나, 둘, 셋. 아, 그래. 와. 맞아, 분쇄도 조절 테스트에서 최종 선택은 S50ml 추출 시 35초의 추출 시간이 걸리는 분쇄도, 물은 6배수 이상. 모든 약배전 커피를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분쇄도 조절 테스트에서 최종 선택은 S50ml 추출 시 35초의 추출 시간이 걸리는 분쇄도, 물은 6배수 이상. 모든 약배전 커피를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일단 문타샤 내추럴의 약배전에서는 콩맛 풋콩향이 분쇄도가 굵을 때 좀 더 드러나게 된다. 또 왔다, 또 왔어. 맞지? 이거는 못 쓰겠어. 되게 놀랐어. 놀랄 만큼 좋았어요. 너무 셉니다. 좀 너무 별로였습니다. 커피가 좀 고급진 느낌? 다른 커피 하나를 추가시켰으면 좋겠어.